지금 보이는 거는 갤럭시 S21 모델인데요. 이게 보면 S21 이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유리에 이제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베젤도 다 찍혀 있고 이쪽도 베젤이 다 찍혀 있고요. 유리에 스크래치가 있는 게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스크래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고 또 이쪽 중간에도 스크래치가 있고 전체적으로 베젤이 그리고 전부 다 찍혀 있어요. 지금 베젤들이 보면은 전부 다 찍혀 있고 색상은 이제 핑크색인데 베젤 같은 게 다 찍혀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좀 그렇고 사용하기에도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리고 유리에 이제 스크래치가 있다 보니까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 그 스크래치 난 부분이 다 이제 걸려요. 걸려서 그래서 유리, 베젤, 유심 트레이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유심 트레이 뒤에 이제 후면 커버도 교체하고 해서 이제 색상 교체를 하면서 이제 베젤을 교체해야 되니까, 핑크색이기 때문에 뭐 여자분들은 좀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좀 그래서 색상을 화이트 색상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유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여기에 이렇게 투명한 필름이 있는데 여기 이제 OCA라고 해서 이렇게 붙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그다음 뒤에 커버 흰색 커버, 이게 테두리 베젤인데 여기에 이제 액정에 이제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이렇게 붙여지고 그러면 다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전부 다 분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리하는 과정, 전체적으로 분리하다 보면 이제 뭐 배터리나 뭐 충전 단자나 메인보드나 이게 전부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기는 한데, 세부적인 거는 또 따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기종을 사용을 하다 보면 얘가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얘는. 근데 이렇게 뒷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쓰다 보면. 이거는 뭐 약간의 결함일 수도 있는데, 양면 테이프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방수가 되는 양면 테이프지만,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열도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얘가 접착성이 좀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띄어질 정도로 얘가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부풀어서 이제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런 경우 같지는 않고 그냥 요즘 보니까 약간의 결함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떨어지긴 하는데, 우선은 얘를 분리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그냥 열판을 사용을 해서 분리를 할 거예요. 뒷판 먼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는 뭐 85도 정도로 하는데, 이 열판은 그 제조사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회사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제가 쓰는 열판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고,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열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전원을 끄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 좀 열판이 열이 올라가야 되니까, 유제 정보를 보면 이게 2021년 2월 제품이네요. 아마 21년이니까 그때 배터리를 교체하고 아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은 뒷판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올려서 전원을 끄고 그냥 올리고, 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꼭 장갑이 있어야 됩니다. 장갑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는 뭐냐면 프레스, 미니 프레스라고도 하는데,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뭔가를 고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얇은 유리를 고정을 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려서 꾹 눌러주는 형식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매달려져 있지만 사실 누르고 있는 거죠. 누르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뭐를 붙이고 고정을 할 때 쓰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돌려갖고 꽉 조여갖고, 너무 세게 조이면 또 깨지거나 깨지는 물건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시고, 요거 뒷판 같은 경우에는 베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띄어서 붙여갖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금 도장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금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금색으로. 그러면 우선은 뭐 기본적인 공구 같은 경우는 뭐 나이타 기름은 있어야 되고, 뭐 먼지 제거할 때 핀셋, 뭐 솔, 세척솔,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겠죠.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고요. 그리고 얘는 아마 삼성은 요번에 안테나 쪽을 분리하기 위해서 특수 Y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 Y자 드라이버는 삼성 것만 맞고, 이거는 따로 또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를 하셔야지 분리가 되거든요. 아마 이게 S21 시리즈 모델은 이게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테나 부분을 분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돌이라고 해서 양면 테이프 이런 거 제거할 때 쓰는 제품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용은 할 거고요. 그 다음 플라스틱 명암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나이타 기름을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거는 뭐 아까 그냥 벌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올려서 그냥 쓱 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밀면 이렇게 벗겨집니다.
만약에 이 백커버를 다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 뒤에 보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테이프가 있는데 이 테이프들을 제거를 다 하셔야 돼요. 제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테이프를 새 거를 붙이셔야 되는데 이거 제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 뒤에도 사실 이 색깔이 있지만 이게 이제 칠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물을 묻어 갖고 습기 때문에 이 페인트 자체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양면 테이프를 띄면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띄고 새 양면 테이프를 다시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데 좀 닦아 주시면은 더 훨씬 좋고요. 우선 이렇게 띄는 거고, 그래서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양면 테이프 이제 제거할 때 쓴다고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양면 테이프들이 이제 묻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올리면 지금 딸려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딸려 올라온 거예요. 여기 한번 놔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벗겨서 여기 한번 놔볼게요. 사실 이 베젤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공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없다 그러면 사실 양면 테이프를 다 일일이 손으로 띄던가 아니면 아트라이프 갖다가 띄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사실 띄기가. 옛날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굴곡이 별로 없어서 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굴곡도 있고 그래서 띄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제거기로 사용을 해서 하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 했습니다. 영혼을 끌어 모아서 놔야 되겠다. 그래야 많아 보이지. 네. 지금 요 정도의 양면 테이프가 이제 나온 거죠. 아까 전에 그 검은 양면 테이프가 있었지만 이만큼이 더 이제 묻어 있는 거죠. 이거를 다 띄고 나서 다시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지만 양면 테이프가 강하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이 아트라이프 갖다가 여기를 계속 긁어야 돼요. 계속 긁고 띄고 긁고 띄고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 아트라이프는 쓰는 경우가 무조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돌돌이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그냥 돌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동글동글 돌아가니까. 네, OCA 제거기 아니면 양면 테이프 끈끈이 제거기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 여기 카메라 부분이 있잖아요. 이 카메라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3M 테이프 같은 거로 카메라 부분을 막아요. 이렇게. 그러면 카메라가 오염이 안 되거든요. 오염이 안 되니까. 얘는 뜨거우니까 좀 옆으로 치워야 되겠다. 장갑도 벗고.
우에서부터 분해를 할게요. 여기 나사가 하나, 둘, 셋. 검은 나사만 검은 이제 안테나 모듈이고, 이게 안테나 관련된 모듈이에요. 안테나하고 와이파이를 해주는 모듈이고, 여기 쇠 판이 있어요.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쇠 판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나사를 그리고 전동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전동 드라이버는 추천을 안 해요. 초보자분들에게는. 왜냐면 전동 드라이버로 풀다가 나사가 마모가 생기면 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빼고 나사 5개를 빼고요. 여기 옆에 틈새가 있거든요. 여기 옆에 틈새. 손톱이 조금 있으시면 손톱으로 이렇게 들면 들려요. 이렇게 들고, 여기 배터리, 여기 무선 충전 그 커넥터거든요. 이것도 손톱으로 위에서 살짝 들어 올리면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밑으로 제껴 놓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끼시고, 그 다음 아까 이제 검은 안테나 모듈 쪽 판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6개. 나사 사이즈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막 섞으셔도 7개네. 하나, 둘, 셋, 넷, 다, 7. 여기 하나 숨겨져 있었네요. 가운데쯤에. 이렇게 해서 7개를 빼고, 그러면 그냥 여기 또 위험한 게 하나 있네. 여기 가운데쯤에 너무 크게 있나? 가운데쯤에 얘요. 얘 커넥터거든요. 커넥터를 손톱으로 뚝 올리고 쓱 올리시면, 이 커넥터가 뭐냐면 리시버 스피커 커넥터예요. 리시버 스피커 커넥터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 귀 쪽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리시버 스피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운드가 날 때 위쪽 아래쪽 전부 다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가 커요. 이제 먼지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리시버 스피커,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 이 특수 Y 드라이버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게 요 Y 드라이버,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게 Y자예요. 안테나거든요. 제가 빼볼게요. 어차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나사가 달라요. Y자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Y자로 맞지가 않으면 얘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Y자 드라이버가 전용이 있어야지만 뺄 수가 있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거로 뺄 수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옆에 여기 커넥터가 하나가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얘를 빼면 이렇게 쏙 빠지죠. 이게 안테나예요. 블루투스일 수도 있고, 블루투스 케이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Y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교체가 안 돼요. 요 드라이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 옆에 여기 나사가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요거까지 나사를 풀으면 이제 메인보드 쪽에 나사는 다 풀렀고, 그 다음 커넥터들을 제거하는데, 여기 배터리 커넥터, 전원 버튼 커넥터 옆에, 그 다음 메인이라고 써있는 게 서브 PCB가 아니고 LCD 커넥터거든요. 이 메인이라고 써있는 게 이게 LCD 커넥터, 옆에가 밑에 충전 단자 커넥터, 그 옆에 메인이라고 써있는 요 작은 거는 안테나, 내부 안테나 커넥터.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여기 셀프 카메라 커넥터가 있어요. 이것도 옆에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이제 들 건데, 여기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 이게 흔들려요. 그리고 옆으로 약간 흔들면서 흔들려라,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카메라 교체하시게 되면 요 뒤에 카메라를 분리해서 초광각 카메라, 메인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망원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메인보드고요. 그 다음 이 셀프 카메라를 뜰 때 요 옆에 글루건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녹아 갖고 이게 이렇게 밀면 이렇게 빠지는데, 요 안에를 보면 글루건이라는 게 지금 있는데, 어디 볼까 보세요. 여기 이게 글루건이에요. 지금 글루건으로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뜨겁게 열을 주고서는 띄어야 되거든요. 그냥 띄면 안 되시고요. 글루건이 있어요. 나중에 붙일 때도 이제 이 글루건을 대처하는 거로 해갖고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이제 스피커 쪽으로 갈게요. 외부 스피커인데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얘를 뺄 때는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홈 속으로 핀셋을 집어넣어서 위로 올리면 얘가 빠져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니까 한 방향으로. 여기 아까 그 메인이라고 위에서부터 해갖고 했던 게 이게 LCD 커넥터예요. LCD. 아까 전에 이제 메인이라고 적혀 있었죠. LCD 커넥터고. 그 옆에가 이제 서브 PCB라고 해갖고, 아니 서브 FPCB라고 해갖고, 이 충전하고 마이크 단자 쪽 유심 슬롯도 여기에 있어요. 요거 케이블이고, 이 옆에 서브라고 적혀져 있는 게 내부 안테나. 그래서 세 개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유심을 제거해야 되는데 유심 핀이 어딨지? 유심 핀이 없으면 유심 핀도 준비하셔야 돼요. 유심 핀이 없어서 요거로 꾹 누르면 안 나오네. 유심 핀을 가져올게요. 유심 핀으로
유심을 트레이를 제거하고요. 나사가 그 충전 PCB에 3개가 들어가거든요. 3개를 이게 충전 단자가 고장 나거나 마이크가 고장이 나거나 그 다음 유심 인식이 안 되거나 했을 때 교체를 하는데, 문제는 유심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고, 메인보드가 불량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불량인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얘를 교체한다고 해서 유심 관련된 수리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얘를 교체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메인보드 쪽 불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메인보드 쪽도 수리는 가능하고, 메인보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한 8만원 정도 메인보드 수리했을 경우에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거의 다 분리가 됐고, 지금 분리가 안 된 거는 요 진동 모터하고 이제 배터리예요. 그래서 배터리하고 진동 모터를 분리할게요. 그래서 열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충전 PCB에서 뺐던 나사는 약간 색상도 다르고 사이즈도 작아요. 좀 기존의 것보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커져라. 이렇게 보면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게 아까 위에서 꺼냈던, 저기 풀렀던 나사고, 요게 충전 PCB 쪽에서 풀렀던 나사인데, 사이즈도 약간 작고 약간 작아요. 근데 색상도 약간 다르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3개는 따로 보관을 하셔서 충전 단자 쪽에 꽂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3개. 저는 막 섞기는 하는데 따로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장갑을 다시 끼고 배터리를 분리를 하기 전에 위쪽에 진동 모터를 먼저 분리를 할까요? 귀찮다. 여기 올려놓고 해야 되겠다. 여기를 다 한쪽으로 몰고 얘를 옆으로 오고 이렇게 하고, 진동 모터를 분리를 할 건데, 여기 홈이 있어요. 핀셋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뜨겁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분리가 되고요. 배터리는 분리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뭘 갖다 쑤시고 찌르고 하면 터져요. 불납니다. 그래서 우선 나이타 기름을 여기 배터리 사이에 좀 뿌려주시고, 주걱 헤라가 어디 갔니? 주걱 헤라가 안 보이네. 안전을 위해서 주걱 헤라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주걱 헤라를 요 배터리하고 이 밑에 쪽, 배터리 밑에 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사이로 넣어서 위쪽으로 살짝 들면 안 들린다 그러면 나이타 기름을 뿌려요. 또 그리고 들썩들썩 하죠. 이렇게 들리죠. 간단하게 분리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핀셋을 넣고 잡아 올리면 이 배터리가 터져요. 절대 핀셋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셔서 쓰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대망의 액정 분리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요게 지문 센서거든요. 지문 인식을 해주는. 이게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했을 때에는 지문이 안 돼요. 그냥
지문이 안 되는 상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액정을 분리를 해 볼게요. 액정을 분리하는 이유는 액정에 스크래치가 나 있어서 유리에, 그래서 유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베젤이 테두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테두리를 또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배터리 수리하신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약간 뜯고 메인보드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 무선 패드만 제껴 놓고 배터리를 빼고 배터리 다시 새 거를 끼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배터리가 지금 21년 11월 27일 모델이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간 거죠. 배터리는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뭐 2, 3년에 한 번씩 갈죠.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그리고 배터리가 빨리 닳는 이유는 이 메인보드가 충격으로 인해서 크랙이 가 있다, 메인보드가 깨졌다 안에서, 그럼 발열이 일어나요. 발열이 일어나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고도 배터리가 빨리 단다 그랬을 경우에는 배터리 분량보다도 메인보드 분량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고장 증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점검을 안 해보고서는. 점검을 할 때 보통 하루는 시간을 주셔야 점검이 되거든요. 배터리 체크, 배터리가 소모가 되는지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다른 것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하는데, 대부분 점검을 한다 그러면 뭐 몇십 분 안에 다 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액정 분리를 할게요. 이제 나이타 기름으로. 근데 액정 분리하기 전에, 액정 이거 분리하시게 되면 액정이 파손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추천드리진 않는데 작업 과정이니까 그래도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때 꼭 하세요. 여기 옆으로 나이타 기름을 부어주고 플라스틱 명암을 옆에서 밀어서, 아이고 뜨거워라, 밀어서 계속 넣어요. 계속 밀어서 넣으면 나이타 기름은 수시로 뿌려주시고, 왜냐면 양면 테이프로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이타 기름을 뿌려서 그 사이 틈을 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얘가 그리고 나서 다시 플라스틱 명암을 넣어서 옆으로 기름 붓고 또 옆쪽으로 이동.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양면 테이프가 너무 강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열을 주면서 그 다음 나이타 기름을 부어서 그 끈끈이의 그 점성을 조금 완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제 주의하실 거는 요 밑에 지금 지문 센서가 있잖아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 센서 위까지만 얘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다시 위에서 넣어서 이제 다시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그러면 이 지문 센서 위쪽으로 얘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쓱 덮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운데에도 양면 테이프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쓱 밀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얘를 살짝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분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그러면 요 옆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놓고, 요 옆에 이제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제거보다는 뭐라 그럴까, 띄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고 그 옆에 쪽이니까 옆에를 살짝 밑으로 내려주면, 양면 테이프가 떨어지겠죠. 이 옆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짝 긁어주면 더 벌어지죠. 얘가 이런 식으로 벌어서 밑으로 내리면 짠. 네.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띄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옆에 놓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요 뒤에 보면 이렇게 테이프가 나오고, 이 검은 것들 있죠. 여기 검은 거, 이게 뭐냐면 양면 테이프예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끈끈이 제거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다시 붙일 수가 있거든요. 양면 테이프를 요거를 제거 안 하고 붙이면 저기 양면 테이프 위에다가 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접착성이 떨어져서 붙지가 않아요, 제대로. 그러면 사용하다가 액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이 양면 테이프를 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 밑에 이 커넥터 있는 쪽은 건들지 않게끔 잘 하셔야 돼요. 괜히 건들면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에도 양면 테이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얘는 끄고 뜨거우니까 잔여물들을 여기다 놓고 얘는 치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맞는 클리너를 이용을 해서 닦아줘야 돼요. 한 번 더 세척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이렇게 노랗게 묻어나죠. 라이터 기름을 뿌려서 한 번 더 이렇게 세척을 하면 검게 묻어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화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봐야죠. 화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왜냐면 띄었는데 화면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맞짱 고루목이죠. 그냥 꽝입니다. 꽝. 뜨겁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고, 이게 먼지보다도 그쵸, 먼지죠. 핸드폰에는 먼지가 많아요. 뜯으면 먼지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죠. 막 끈끈이도 있고 먼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핸드폰 수리하고 저기 하면은 뭐 깨끗할 것 같은데 제일 더러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 제거를 좀 해주고 닦아주고, 어차피 분해할 건데 이제 켜볼게요. 그러면 키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서브 PCB 근데 메인보드 커넥터를 끼고, 그 다음 메인보드 이게 전원 켜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메인보드는 다시 이전에 있는 판때기에, 왜냐면 이게 그 전원이 커넥터 타입이 이게 PCB로 되어 있어서 커넥터가 있어서 커넥터를 끼워야 이제 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커넥터 연결을 해볼게요. 메인보드도 LCD 연결하고, 그리고 켜지나 꾹 눌러보면 들어오네요. 이상이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끝난 거고요. 이 다음에 할 게 이제 이 액정, 액정을 분리를 해서 유리를 이제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얇은지를 좀 보여드릴까요? LCD 두께가 비교가 되려나? 지금 초점이 안 잡힌다.
거의 유리 두께만 해요. 이 LCD가 거의 유리 두께만 해서 되게 얇아요. 이게 원래 이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원래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LCD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플렉시블 LCD라 거의 뭐 이 유리 두께보다도 더 얇을 것 같은 느낌의 두께예요. 되게 얇게 만들었죠 이게. 그래서 수리도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여기까지 우선 하고 저는 요거를 분리 작업을 할 거고, 분리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제 이 베젤에 있는 애들을 여기 새로운 베젤에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할게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잠깐 끊고 얘가 완료가 되면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3번 나눠지려나? 두 번 정도. 얘가 완료되면 시작을 할게요. 여기까지.